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잠시 후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틀간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돈 문제일 겁니다. 청문회인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김민석 추징금 납부 출처 논란입니다.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7억 2천만 원. 이게 이제 납부가 지난해 마무리가 됐는데요. 2024년 1억 1,557만 원. 이 금액이 지금 논란입니다. 이때는 결혼식도 없었고 그리고 장례식도 없었고 출판 기념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1억 1,557만 원이 생겼느냐, 이 돈의 출처는 어디냐, 이게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오늘 아침까지도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인 오늘까지도 관련해서 신문 읽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 후보자의 지난해 신고된 근로소득은 세비 1억 1,065만 원뿐이었지만 지난해 주요 지출은 추징금 1억 1,557만 원과 기부금 및 카드값 6,531만 6,204원 등 1억 8,088만 원이었다는 것. 또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41만여 원으로 1년 전보다 1,700만 원 늘었다. 김 후보자의 전체 재산 가액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오늘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경조사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도 없었고 장례식도 없었고 두 번의 출판 기념회도 2024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충당했을까? 그리고 충당하고 나서도 김성태 의원이 어떻게 또 재산이 늘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전행적인 뭐 스폰서 정치 작업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김민석 이제 내정자 입장에서는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 국민적 의혹을 이걸 해소하긴 나름 뭐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온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20년도부터 25년 지금 현재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총수입은 지금 현재 한 5억 4천밖에 안 되고 네네. 그동안 뭐 강연료하고 뭐 이것저것 수입이 한 800만 원. 그래봤자 한 5억 5천만 원 소리인데 지출은 그냥 13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8억이 비잖아요. 특히 이제 이 7억 2천만 원은 법원 재판 결정에 따라서 추징금이에요. 그 추징금의 납부, 그러니까 출처는 이 돈의 출처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추징금을 갖다 납부하면서 그게 꼬리표가 제대로 안 들린 그런 돈을 가지고 납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본인도 뭐 결혼도 다시 재혼도 하고 네. 그동안 뭐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 출판 기념회 2번 하고 그래 했다 치지만은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갖다 그러면 장례 비용으로서 그렇게 부조금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현찰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의 연말까지 다 썼기 때문에 결론은 그 돈 가지고 추징금을 냈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했다. 이 돈 신고하지 않고 선관위에다가 네. 공짜 재산 신고에는 비록 누락됐지만은 이걸로 가지고 추징금 납부했다. 정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입장은 못 내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오늘 과연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자신이 그동안 뭐 이걸 자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정치적 공격으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대려 국힘에서 이게 주진우 의원이 총리 내정자가 아닌데 마치 그냥 민주당 의원들 8명이 달겨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네네. 주진우 의원 신상 털기로 그걸 대응하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과연 돈이 어디서 났길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을 지난 5년 동안 세비로 받았고 그리고 세비 외에 기타 소득 역시
7억, 8억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라는 지적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나 어떤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성추현 부위원장님? 어떤 준비되어 있는 자료나 증거들을 이번에 좀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최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 해야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전에 그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명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수입과 지출의 그 갭, 거의 7억, 8억에 달하는 그 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 그 두 번의 그 출판 기념회와 축의금, 조의금으로 충당했다. 저는 그 정도의 설명은 일단 거시적으로는 좀 해명이 됐다고 봤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번 주에도 다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축의금, 조의금 때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출판 기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 기념회도 조금 제도 개선을 해서 뭔가 책의 정가만 내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여야 할 것 없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해명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그럼 24년에 그때 갚았던 건 뭐냐? 왜냐면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말했던 것은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썼기 때문에 연말에 그 신고할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24년에 그 갭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도 23년 때 들어왔던 것들을 실제 신고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갚았다든지 뭐 이런 거에 부분이 있다면은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해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전까지는 뭔가 전체적인 금액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동아일보 기사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 그 24년의 그 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